23권 1장. 물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안녕 친구들! 물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흔해 보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부족해서 고통받기도 하죠. 그리고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다가도 홍수가 되어 농사를 망치기도 해요. 그리고 비, 눈, 강, 바다 등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죠. 이번 영상은 다양한 물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물은 정말 소중해 첫 번째 이야기. 물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예요. 매일 씻고 마시는 물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먼저 교과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볼게요. 물의 근원에 대한 내용은 초등 4학년 과학의 물의 상태 변화, 중등 2학년 과학의 수권과 해수의 순환, 그리고 물질의 특성 단원과 연계되어 있어요. 2020년은 화성의 해라고 할 만해요. 중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세 나라가 차례로 화성으로 가는 우주선을 발사했으니까요. 화성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책에서 봤죠? 바로 물 때문이에요. 온 우주에서 지구에만 있다고 여겨지던 물의 흔적이 화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못 마시면 3일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 물은 생명의 원천인 셈이에요. 만약 화성에 물이 있었다면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지하에 아직도 물이 남아있다면 인류가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조건이 갖춰진 셈이라서 여러 나라가 열을 올리며 화성 탐사에 나선 거예요. 물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죠.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작물이 말라 죽거나 수확량이 줄어들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에 있는 선인장도 물을 몸속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왜 지구에만 물이 풍부할까요? 궁금하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할 수 있죠. 그리고 중력이 적당하기 때문에 물을 우주로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탄생했어요. 그때는 뜨거운 불덩어리였죠. 그리고 차츰 식으면서 화산도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구 속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분출되었죠. 화산에서 분출된 가스와 수증기 때문에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화산 분출이 잦아들면서 지구가 점점 식었죠.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린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내린 비는 땅 표면이 꺼진 부분을 채워서 바다를 이루었어요. 계속 내린 비 때문에 구름도 줄어들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죠. 이때의 지구 대기권은 온통 이산화탄소로 덮여있는 상태였어요. 이전의 화산 분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39억 년 전쯤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인 세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35억 년 전쯤에는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생물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광합성을 하는 세균 종류였어요. 광합성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든 후 산소를 내보내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과 반대죠.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에 공기 중에 산소가 풍부해졌고 산소로 호흡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생물 탄생의 1등 공신인 시아노박테리아는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보면 마치 바위 같은 기둥들이 솟아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은 시아노박테리아가 무리를 이루어 성장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스트로마틀라이트라고 불러요. 수십억 년 전에 지구 표면을 뒤덮은 물은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이런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해요.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닷물은 햇빛을 받아서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는 하늘에서 모여 구름을 이루고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뭉친 수증기들은 물방울이 되어 비나 눈으로 내리게 돼요. 육지에 내린 비는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고 땅속에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되기도 해요. 지하수도 땅속을 흘러서 바다로 가기도 하고 중간에 솟아올라 강물에 섞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마신 물도 땀이나 오줌으로 나와서 수증기로 증발하거나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마지막엔 바다로 돌아가요. 이처럼 지구의 물은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만약 물이 없었다면 생명체가 탄생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매일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죠.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유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친구 여러분은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이유가 물 때문임을 들었죠. 그런데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천체가 또 하나 발견되었어요.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는 굿뉴스죠? 그 천체는 화성 다음의 행성인 목성의 위성 유로파예요. 지구를 도는 달처럼 목성을 도는 위성인데 17세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 4개 중 하나예요. 화성까지는 우주선으로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유로파까지는 5년이 걸려요. 그래도 물이 있다면 어디든 못 가겠어요? 유로파에 물이 있을 가능성을 발견한 건 2012년이었어요. 지구의 650km 상공에 띄워놓은 허블 망원경이 유로파에서 치솟는 물기둥을 포착했거든요. 이 물기둥 때문에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은 물론 유로파에도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로파의 낮 기온은 영하 130도예요. 그 때문에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죠. 그런데 그 얼음의 두께가 20km가 넘어요. 그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깊이가 100km나 되는 바다가 있을 것이라 예상돼요. 이 예상이 맞다면 유로파에는 지구보다 2배나 큰 부피의 바다가 있는 셈이죠. 태양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인 거예요. 문제는 두꺼운 얼음층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해답은 지구에 이미 있어요.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층도 두께가 수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얼음을 뚫고 아래 미생물을 채취하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유로파의 얼음층을 뚫은 후에 바닷속을 조사할 수중 로버도 남극에서 테스트 중이에요. 1m 크기의 로버는 관측용 카메라와 조명, 수중 자율운항 내비게이션 등이 탑재돼 있고 양끝에 2개의 톱니바퀴가 돌면서 전진하는 형태예요. 나사는 2025년에 유로파 탐사를 위한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이에요. 화성에 이어 유로파까지 그곳이 어디든 흔적이라도 있으면 찾아 나서야 하는 물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이 틀림없어요. 물의 기원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